자, 오늘은 제가 그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물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릴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이유를 알면 반대로 그거를 치유하면 굉장히 낮은 단가에 싸게 매입을 할 수 있겠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그 썸네일을 딱 놓고 보면 그 하락 그 화살표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딱 보시면 뭐 자주 보는 패턴이죠. 자, 요렇게 빠지다가 나중에 하다가 푹푹 빠져버립니다. 자, 이 화살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별거 아니고요. 되게 자주 본 차트인데 이 차트에 우리가 물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보통 변동성은요, 하락하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살짝 빠지다가 점점 그 폭이 확대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큰 폭으로 푹푹 빠진다는 거죠. 마치 댐에 균열이 이게 하나 나면 처음에는 물이 조금 새다가 이게 점점 양이 확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팍 커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변동성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물타고 그리고 손실을 크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거는 뭐냐면 변동성은 이게 하락하면서 커진다. 처음에는 작게 빠지지만 나중에는 더 크게 빠진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초반에 그러니까 약간 빠질 때 비중을 팍 줄이고 오히려 나중에 그 빠지는 폭이 커졌을 때는 주어야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반대로 하죠. 일단 이 두 개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거는 그 심리를 좀 그려본 건데, 제가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 증권사에 있을 때 매매를 하다가, 전문가를 시작하면서 그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분명히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따라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는 현금을 확보하라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막 지수가 많이 빠져버리면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아니, 현금을 확보시켜드렸는데 왜 괴로워하죠? 그러면 안 따라했다는 거예요. 왜 안 따라했지? 얘기를 해보면 이 변동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몇 년간 테스트 해봤는데 이 개념 자체가 없고 제가 이 도표 하나로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락폭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1%, 예를 들면 지수가 총 20% 빠진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1% 빠졌다가 1.2, 1.4, 1.7, 2.0 뭐 3.5 나중에 막 4%씩 막 사이드카 걸리고 난리가 나죠. 얘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은 제가 현금 마련하세요 딱 얘기를 해도 한 뭐 0.5%, 0.8% 빠지면은 뭐 약간 빠졌네. 뭐 나중에 하지 뭐. 좀 시간 없고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좀 사볼까 그럽니다. 제가 현금을 마련해 놓으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틀 빠졌으니까 반등을 먹고 나와서 현금 마련하면 되겠지. 올라오면 팔면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사볼까 이렇게 됩니다. 이제 청개구리 모드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더 빠지면 안 되겠다. 빨리빨리 사자. 야, 이거 3일 연속 하락했으면은 이거 반등 먹고 나오면 된다. 그리고 막 더 빠지네. 뭐지? 막 기회다. 그랬다가 반대매매 걸리고 그다음에 만약에 더 빠지면은 정말 그 바닥에서 하락폭이 최대가 됐을 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막 화병 날 것 같고 미쳐버리겠고 내 주식 다시는 주식 안 한다. 주식하면 내가 손 자르겠다. 막 이러면서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신용 쓴 분들은 다 반대매매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이 들면 혹은 추세에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큰 폭으로 일단 절반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일단 덜어두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좀 들어갔으면 반등을 어느 정도 먹고 나왔으면은 오히려 좀 팔아두고요. 그 다음에 추세 이탈 가능성에도 조금 더 팝니다. 그러다가 일단 처음에는 1%만 빠졌다가 처음엔 조금 빠졌기 때문에 일단 매도가 들어갔다가 조금 더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현금을 마련했을 때 계좌에 큰 폭 손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확실하게 탈출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절반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는 이제 매수 신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신호를 그러니까 자기 시스템에 의해서 기다리는 거죠. 보통 매수 매도에 관련돼서는 자기만의 어떤 기술적 테크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락 추세가 깊게 나올 때나 상승 추세가 계속 나올 때 그거를 제대로 대응을 못 합니다. 상승 추세는 한번 나오면 계속 보유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끊어먹고, 하락 추세는 충분히 나오고 나서 바닥에서 반등 시도가 나왔을 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계속 물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신호가 있어야지 이 물타지 않고 버티다가 최바닥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세를 이탈하기 하고 나서는 내가 나만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매수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기분상으로만 하다 보면은 저만 해도 계속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원칙이 뭐냐면은 내가 진짜 느낌상 이거는 정말 많이 떨어져서 바닥이다, 죽고 싶다 그래도 최소한 나의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50% 이상은 절대 담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100%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 시스템상에 매수 신호가 나와야지 100% 담고, 그 전에는 제 재량껏 정말 많이 해봤자 30%, 정말 많이 해봤자 50%밖에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그 하락 추세에서 나를 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 초반에 약간 밀릴 때 뭐 천천히 현금 확보하면 되지, 이 생각을 버리시고 오히려 초반에 과감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 지수 차트를 보고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제 매도 신호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의 변동폭이 굉장히 작아요. 이거 보시면 캔들 자체의 사이즈가 작습니다. 조금씩 빠져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서 만약에 늦게 팔면, 그러면 오히려 반등할 때 내가 좀 기다렸다 반등 때 팔지 왜 여기서 팔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때요? 여기서는 캔들의 사이즈가 작은데 이 두 번째 하락 파동에는 어때요? 팍팍 빠져버리죠. 그죠? 폭이 커져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 3차 파동 때도 이 캔들 자체의 사이즈가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현금을 확보하는 최적기는 이 처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고점에서 캔들 크기가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적어서 하락 추세를 가더라도 적게 빠지거든요. 이때 현금을 확보하고 오히려 캔들이 커졌을 때 이런 투매 때 밑에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대부분 여기서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여기서 매도가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 투자자가 물릴 수밖에 없는 심리,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반드시 이거 참고하셔서 오히려 지수가 나름 변곡에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처음부터 과감하게 현금을 확보해야 밑에서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